영업이익률 5% 이상 기업. 요 자료는 제가 좀 리얼하게 고민을 해서 좀 가져온 자료예요. 통상적으로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사 플로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꼭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봐야 된다. 기준을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영업이익률 5% 이상인 기업. 이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항상 5% 일정 기간 동안 계속 5%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꾸준하게 나와야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어요. 찾아봤어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보시면 이제 HTS에서는요 1분기 데이터는 사라졌어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FM 가이드에서 HTS 제공되는 단어 그 숫자들이 2분기와 3분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율, 영업이익의 증가율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연우, 수젠테, 화성, 대우건설, 한국콜마, 그죠? HMM, 오스템 임플란트, 휴메딕스, 진성TC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이걸 지금 대우건설, HMM,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콜마, 휴메딕스, 진성T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좀 섹터나 업종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건설, 올해 전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죠, 건설. 네. 그 다음에 그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건설이라고 네. 말씀드린 거고요. HMM, 해운입니다. 해운이 올해 돈 잘 벌죠. 그렇죠. 좋죠. 오스템 임플란트 치과입니다. 요것도 좋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화장품 세트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맨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요거 한국콜마 나왔으니까 한국콜마 화장품 세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메딕스가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률 5% 이상 기업이 보니까 스푸트니크 V라고 나와요. 예. 백신, 러시아 백신. 이런 기업들이 또 이렇게 핫하게 주목받는구나. 그 다음에 진성TC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 관련된 건설, 기계, 장비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업이익률 5% 이상 기업을 딱 놓고요. 시장의 이슈를 갖다 붙여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차트라든가 당일의 어떤 강한 흐름 이것만 보고 종목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딱 중심을 이렇게 기본으로 좋게 좀 주고 그 안에서 딱 해당 종목이 움직이면은 자신감 있게 배팅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말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 제가 조금 한 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적 분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래 정지가 8월 달로 말씀드렸어요. 네. 넉 달 남았어요. 그럼 넉 달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주가가.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서요, 시차를 두고 잘 모으시면요,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지금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를 더욱더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제가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자사주 규모입니다. 이 자사주 규모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게 본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스냅샷을 기업 기회로 보겠습니다. 예. 여기 스냅샷으로 봐야 되네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자사주 규모가요, 4점 몇 %인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네, 예. 4.73%네요. 67만 5천 주. 여기 의결권이 일정 부분이 부활되면서 기업가치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벤트를 잘 생각하시면서 일단 지금은 척후병 정도로 보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방으로 만약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더 사시면 되는 거고요. 척후병을 보냈는데 2, 3개월 잘 가요. 그럼 그걸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막판 돼서 조금 더 남기려고
규모 있게 투자하는 포인트를 딱 잡아내시면 돼요. 마치 CGN처럼, CGN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벤트 플레이도 생각하시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걸 보셔야 되고, 뭐 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5% 이익률이 5% 이상 기업을 투자하면 일단 걱정은 안 되시는 거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선정해봤고, 다음 주 이제 다음번부터는 요런 걸 한 꼭지를 넣을게요. 다음번에는 좋죠. 네. 예, 뭐 ROE 뭐 10% 이상인 기업 이런 것들 또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5% 이상 기업. 이게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볼 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박스텝님께서, 네, 박스텝. 네, 박스텝도 한번 출연시켜야 되는데, 박스텝님께서, 네, 말씀하셨으니까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누르시고요. 네. 금요일이라 어쨌든 조금 더 뭐 긴장도 풀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네. 금요일인데, 방송 끝나고 뭐, 스파게티 한번 먹으러 갈까요? 파스타 한번 먹으러 갈까요? 국수 먹으러 갈까요? 쌀국수 먹으러 갈까요? 비빔국수 먹으러 갈까요, 부장님? 지금 방송 준비해야 됩니다. 네. 지금 8시에. 8시 방송 또.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여기 한참 준비해서 이제 방송하고 또 준비해서 또 해야 되니까 예. 똑같은 말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우리가 다 열심히 다 이렇게 나온 자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또 맞아요. 나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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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가시죠. 네네. 다음번에. 네. 여러분 대신 드셔주세요. 곱창에 소주도 드시고, 비빔국수 맛있겠다. 드시고, 네. 고기국수도 드시고. 네. 기업 공시 가운데 CJN이 있습니다. CJN은 지난번에도 네. 관심주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어떤 코로나가 늘고 수요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벤트로 말씀하시는 이벤트 드리븐. 거예요. 네. 이벤트 드리븐으로 네, 네. CJN 마무리 할게요. 네. 네, 시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전략도 고민해봐야 되고 이걸 보면서 시사점을 이제 우리가 챙겨가야 돼요. 그 시사점 챙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사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일정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날에 아마 무상증자 발표가 났을 겁니다. 시젠 지금 차트를 열어놨거든요. 무상증자 발표를 났는데 저는 조금 밀리면은 추가로 좀 더 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밀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시즌은 제가 비중 있게 한번 실었으면 처음에 초코병 한 주 보내놨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샀습니다. 그 다음에 더 샀습니다.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4월 22일 날 4월 22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이 실현을 하고 권리락 안 시킬 겁니다. 제 돈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6% 넘게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수정을 했어요. 권리락을 시키고 어차피 절반은 나중에 받는 거니까 절반은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 실현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기준 가격이 98,000원이에요. 98,000원. 네. 권리락 뒤에서 98,000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8,000원 이후로 해서 오늘 아침에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장중에 18.7%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7%대의 절반을 다 팔았어요. 네. 장중 수익이 그만큼 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반 부분은 기존에 98,000원 대비해서 10% 이상만 수익이 나면은 많이 챙겨야 했는데 무려 뭐 절반이 18% 정도 수익을 6, 7% 챙겨버린 거예요. 챙겨버리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문제인 거죠. 다음에 주식이 나왔을 때 그걸 다시 또 뭐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팔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이제 제대로 합산해가지고 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보고 추가로 사주는 전략을 취하겠죠. 어쨌건 지금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뭐 약간 짧게 트레이딩하는 분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사서 모읍니다. 또 사서 모아서 무상증자니까요. 신주 상장하기 전에 이 업황에 대한 내용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CGN 진단 키트 살아있지 않습니까?
요 분위기를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상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시즌 주봉상으로 봐도요. 주가가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좀 빠지면은 아마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하단에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재상장되는 그 시점 그 전에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재상장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결정 일정 볼게요. 네. 요게 신주 상장일이요. 5월 20일이에요. 지금 4월 3일. 3일이니까요. 네. 한 달 좀 남은. 한 달 사이에 여기서 제가 저라면은 한 두세 번 정도 공략을 해가지고 5% 이상 수익을 안전하게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드립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 그런 거 잘 못해 이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절반은 이익을 이제 챙기셔야 돼요. 절반은 갖고 있는 지금 파시고 나중에 한 주당 한 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 주 받는 거니까 다음에 주식 새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주 상장 후에 만주가 빠진 경우 있으면 이제 팔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밑에서 더 사서 단가를 더 확 낮춰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성을 보고 올라오면 크게 먹는 전략도 유효하니까 단기로 할 건지 중장기로 할 건지 구분하셔서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